3, 4억을 내가 현금을 가지고 10억짜리 사면 되고 이 취득세는 어떻게 돼요? 취득세요. 그러니까 그 매년 내는 세금 말하는 재산세 말고. 재산세 말고요. 네. 그 뭐 취득하면서 등기 우리나라는 등기 비용 있고 뭐 있잖아요. 살 때 세금을 낸다고요? 안녕하세요. 엠스TV의 김 대표입니다. 우리 엠스TV의 구독자분들이 혹시나 미국에 있는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된다, 미국에 이민을 가시거나 우리 애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경제력이 되고 재정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 미국에 주택을 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하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 엠스TV 구독자분께 본인 소개와 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현지 JP 모건 체이스에서 비즈니스 뱅킹에 있는 임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JP 모건의 체이스라는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에 쉽게 말해서 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맞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나요? 외국인 신분은? 그럼요. 우선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가서 주택을 구매하고 그런 것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비자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안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신분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금융 쪽으로는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네? 이민이나 여행이나 이런 비자 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미국에 미립국이 아닌 합법적으로만 들어가면은 사실상 살 수 있는 거죠. 합법적인 경로로 비행기를 타고 비자를 받고 미국에 이렇게 내리면은 외국인 신분으로도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간단한 숫자로 할게요. 그냥 만약에 100만 불짜리 집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와서 100만 불 주고 이렇게 서로 매매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100만 불짜리 집을 이렇게 마켓에 내놓으면은 5명 A, B, C, D, E란 5명이 와서 비공개식으로 비딩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1만 불, 105만 불, 110만 불, 어떤 사람은 100만 불인데 난 이런 조건으로 그냥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조건으로 해서 파는 사람이 5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택해서 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얼마씩을 써놓을 줄 모르니까 집값이 좋은 상황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안 좋은 상황에서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컨셉을 잠깐 설명하면 바이어스 마켓이 있고 셀러스 마켓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누가 갑이 되냐예요. 바이어가 갑이 되냐, 셀러가 갑이 되냐. 그러면은 셀러가 갑이 될 때는 시장이 너무 좋을 때예요.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를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굳이 이 사람한테 안 팔아도 되니까 파는 사람이 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바이어스 마켓이 되는 거죠. 사는 사람 위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집값이 100만 불이 나오면은 나 100만 불 주고 안 살 거야. 95만 불에 살래. 90만 불에 살래. 이런 식으로 언더로 이렇게 비딩을 해도 돼요. 근데 기형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냐면은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죠. 경기도 안 좋아졌지만 이자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쵸. 이자가 올랐다는 거는 대출 금융 이자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을 팔고 이 집으로 가면은 같은 조건의 집을 갔을 때 기존에 3%, 4%, 2% 내던 이자를 갑자기 8%, 7% 내니까 페이먼트가 2~3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안 해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팔지를 않아요.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정말 사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은 완전 부자들 있잖아요. 오히려 마켓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으면은 쏠림 현상이 오히려 일어나서 바이어스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도 있나요? 되게 많죠. 그래서 요즘 집 사야 돼요? 아니면 요즘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자가 이렇게 높은데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당장 내년에 팔고 내후년에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들어가면은 그쵸, 거주하죠. 그쵸.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사는 집은 길게는 2033년까지 산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그렇게 길게 봤을 때 대표님도 예상하듯이 어차피 부동산은 우상향한 그런 투자 중 하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사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셀러보다는 바이어 쪽이 강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인기 있는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웨스트 LA나 얼바인 쪽이나 아니면 팰러스 버디스 이런 쪽 인기 있는 괜찮은 지역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죠. 주말마다 이렇게 취미로 나가서 이렇게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계속 봐요. 이렇게 제 취미인데 마지막으로 봤던 집이 시장에 나왔던 게 80만 불이었어요. 근데 결국 팔린 거 같으면 86만 불에 팔리더라고요. 더 높게 매매되네요. 그럼요. 네. 그 정도 집이면 어떤 집이에요? 방이 3개였어요. 방이 3개, 화장실 2개, 2층 집이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이었어요.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안전하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동천을 이렇게 막아놔서요. 뭐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죠.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안전하니까요. 이제 나홀로 있는 전원주택 같은 게 아니라 타운하우스 같이 돼서 보안이나 편의시설이 수영장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영장도 있죠. 그런 게 11억이면 괜찮은데요? 근데 거기가 어디 근방인 거예요? 제가 갔던 지역은 거기가 오렌지 카운티 쪽이었어요. 한국인들이 딱 좋아하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또 뭐가 있을까요? 팰리스 월디시도 좋아하고요. 웨스트 LA 그러니까 웨스트 LA가 어디냐면 베벌리 힐즈 있는 데 있잖아요. 해변 있는데 맨하탄 비치 이런 데 다 너무나 좋은 지역이죠.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은 한 11억, 12억 정도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럼요.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계약이라는 게 내가 뭐 말 그대로 사고 싶을 때 그냥 사면 되지 왜 셀러가 비딩을 하고 뭘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뭘 어떤 걸 구입하고자 하면 관행적으로 10%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하고 끝나요. 미국 부동산은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옵션들도 많고 법에도 정해져 있는 에스크로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절차가 좀 복잡하잖아요. 되게 많이 하시네요. 저요? 네. 캘리포니아랑 그렇게 몇 개 주는 제3의 그런 기관을 독립적인 기관을 해서 공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에스크로라고 불리는 그런 데를 사용하고요. 뉴욕이나 이런 곳은 부동산 변호사를 사용해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제3자로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공정하게 돈을 얼마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계산해주고 하면서 하는 기관이죠. 제3자가 꼭 필요합니다. 11억이란 돈이 솔직히 뭐 작은 돈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사냐 아니면 월세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항상 사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게 뭐냐면은 미국 자체가 월세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말한 그런 집 같은 경우는 3,500불? 400만 원이 그냥 넘어가네. 3,500불 아니면 4,000불 그 사이에 아마 될 거예요. 물론 1, 2년 동안 만약에 무슨 잠깐 일 때문에 있고 무조건 돌아오시는 계획이 있으시면은 무리해서 사냐 안 사냐 이런 것들은 본인의 선택에 맡겨야겠지만, 이게 조금만 길게 보시면은 렌트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근데 3,000, 4,000불이 만약에 제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만약에 낸다면 그게 5,000불이라 할지라도 그건 나의 다시 한 에퀴티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렌트비가 높기 때문에 특히 큰 도시 가까울수록 렌트비 너무나 높아요. 잠깐 말을 끌어서 우리 론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 론에 대한 이자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를 대출을 할 수 있는지, 매달 이렇게 내야 되는 페이먼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죠. 근데 저는 한국 이런 거를 정확하게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의 진짜 좋은 시스템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사잖아요. 오늘 샀으면은 짧게는 3개월에서 뭐 6개월 안에 리파이낸스라고 재용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솔직하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이자가 길게 보셨을 때 조정이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오를까요? 조정이 되겠죠. 조정이 되는데 이제 지금은 좀 고금리의 상태에서 그쵸. 계속 움직여서 그렇죠. 그러면은 조정이 된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6개월 이후에 아니면 뭐 3년 이때 다시 재용자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말씀했듯이 바이어스 마켓에 셀러스 마켓이 되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비딩이 붙으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근데 바이어스 마켓일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특정하게 인기 있는 그런 지역 외에는 내가 쓴 가격에 살 수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경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불을 95만 불에 높은 이자로 사느냐, 100만 불을 작은 이자에 110만 불에 사느냐, 이건 나의 판단이죠. 아까 우스갯소리를 말했는데 오늘이 가장 싼 가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믿고 있다면 이렇게 렌트로 이렇게 버려야 되는 돈이냐 아니면 사야 되는 돈이냐, 그럼 저는 아직까지도 이자가 높다 하더라도 저는 사는 쪽을 추천해 드려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산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네. 저는 한국인이고 아까 말하는 2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에 1, 2층으로 된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인데 타운하우스에 들어가 있다. 그런 거를 내가 산다 그러면 기본적인 돈은 얼마 있어야 돼요? 계산하기 쉽게 할게요. 10억이라고 쳤을 때 3억에서 4억 정도를 다운 페이먼트로 하고 6억 정도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3, 4억을 내가 현금을 가지고 10억짜리 사면 되고 이 취득세는 어떻게 돼요? 취득세요. 그러니까 그 매년 내는 세금 말하는 재산세 말고. 재산세 말고요. 네. 그 뭐 취득하면서 등기 우리나라는 등기 비용 있고 뭐 있잖아요. 살 때 세금을 낸다고요? 살 때 세금은 안 내죠. 파는 사람이 내야죠. 그렇죠. 미국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나 뭐 소유권이나 이런 건 할 필요 없어요? 네네네 없어요. 아, 그 무슨 말이에요? 등기세 알아요. 그거는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세금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 한국만 있습니다. 한국만. 그렇죠. 네네. 그 사는 사람이 왜 세금을 내요? 파는 사람이 내야죠. 우리나라에서는 취득세라는 게 세금이거든요. 지방세고. 몇 프로예요? 되게 커요? 한 4.6% 정도. 와. 됩니다. 미국은 부동산을 샀을 때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취득세가. 보유세가 비싸잖아요. 거기 미국은. 그렇죠. 매년 1에서 1.25, 1.5까지 내는. 그러면 만약에 10억짜리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뭐 돈 1,00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면 계산이 나오네요. 10억짜리를 샀을 때 내가 3, 4억을 주고 6억 정도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는 지금 보니까 한 7%, 8% 정확한 거는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인데 그 관리비도 또 따로 내야 되지 않을까요? 타운하우스나 그런 콘도 같은 경우 관리비를 내고요. 단독 주택 같은 경우 관리비를 내죠. 그렇죠. 롤페이를 한다고 그러면 한 600 정도 나갈 것 같은데요. 요즘에 뭐 유튜브나 사이트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으면 에이전트나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살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해외에다 투자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뭐 주성 씨한테 MCTV 구독자분인데 미국의 서부 쪽에 캘리포니아 쪽에 가다가 주택을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주택을 뭐 렌트하거나 뭐 필요해. 혹시 도와줄 수도 있나요? 그럼요. 언제든지 뭐 카톡으로나 뭐 제가 카톡 아이디를 전해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거기로 안 전해주려. 전해준다. 아니 뭐 시간이 많이 달라서 시차가 있어서 뭐 새벽에 오고 그러면 제가 우리 MCTV 고객인데 필요하다고 해주시면 좀 이렇게 네, 그럼요. 제가 언제든지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이 MCTV로 인해서 뭐 이렇게 주성 씨를 알아서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길 원해요. 저는 뭐 주성 씨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성 씨는 정말 뭐 미국에서 뭐 국민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갔나? 고등학교 때 가서 20년 이상 20년이 뭐야? 30년 됐구나. 너무 자세히 하면 나이가 아,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업무를 너무 많이 보고 다 잘 알고 또 한국말도 되게 잘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오늘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주성 씨하고 저하고 편하게 이거저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편하게 찍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쵸. 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좀 정확히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성 씨하고 같이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택을 좀 다뤄봤고요. 다음에는 건물 쪽, 그런 쪽을 서부 쪽의 건물 쪽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